그만 가꾸세요. 정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장미를 돌보던 박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로운 가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들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0대의 우아한 여성인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정부가 물뿌리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정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착각일 것입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겪었던 착각이었습니다.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누구를 기다리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장미를, 이 정원을 30년째 가꾸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 이 장미를 좋아했어요. 가정부의 손에서 물뿌리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장미라는 말에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자장가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그 정원에서 30년의 기다림이 끝날 줄은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수연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일터였습니다. 가정부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였지만 매번 첫날은 긴장됐습니다. 인터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개소에서 온 김수연입니다.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핀 붉은 장미들이 보였습니다. 3월인데도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온실에서 키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장미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왜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는 집인데 말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정희는 수연을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부와 어린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마다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희가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소와 간단한 식사 준비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정원 관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미는 정희가 직접 돌보는데 물 주는 것 정도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수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늘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젊은 여성들을 보며 딸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수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기의 옆에 또 다른 아기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아기만 또렷하고 다른 한 아기는 흐릿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흐리게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사진을 저렇게 처리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가정부일 뿐이니까요.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 장미 화단이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저 장미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내려오니 정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권했습니다. 수연은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정희는 가정부를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둘은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희가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연은 혼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습니다. 5살 때부터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 기억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5살이라는 말에 정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딸도 5살 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연일 것입니다. 수연이라는 이름도 다릅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김수연이었냐고 말입니다. 수연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기억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살, 기억 없음, 이름 모름이라니.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겪었던 헛된 기대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나이를 물었습니다. 35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990년생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도 1990년생이었습니다. 5월 15일생이었습니다. 생일을 물었습니다. 수연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3월 1일로 정해줬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발견된 날이래요. 3월 1일이라니. 딸이 사라진 날은 2월 28일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였습니다. 잠깐 눈을 뗀 사이의 말입니다.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봤다고요. 하지만 그 미소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정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떨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오후에 박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수연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수연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딸과 닮았습니다. 저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니다. 착각입니다. 30년 동안 수도 없이 겪었던 착각이었습니다. 민수는 짧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연의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딸과 닮았습니다. 아니, 딸이 35살이 되면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면서 수연은 정희를 관찰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수연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냐고 말입니다. 정희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실례를 했다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와 정희,
그리고 늦게 들어온 아들 박지우까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로 온 분을 봤냐고요? 민수가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깜짝 놀랐다고요. 언니 사진이랑 너무 닮았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땅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된다고요. 30년 동안 몇 번을 그랬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고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같고 고아원 출신이래요. 5살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래 이름도 모른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아들을 봤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동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언니라면 어떡하냐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만약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하냐고요. 또 상처받을 거냐고 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수연은 대화 내용을 조금 들었습니다. 언니라는 말, DNA 검사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희가 장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잎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다가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옆에 앉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정희가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0년째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놀랐습니다. 30년이나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미를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다고요. 백화점에서였답니다. 5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살 백화점이라니. 자신도 백화점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못 찾으셨냐고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찾았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탐정도 다 동원했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혹시 돌아올까봐 이 장미를 가꿨다고 했습니다. 딸이 이 장미를 좋아했다고요. 매일 아침 여기 와서 놀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 이름이 뭐냐고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소연이라고요. 박소연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소연, 수연이라니. 비슷했습니다. 아니, 우연일까요? 그날 오후 수연은 청소를 하다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5살까지만 실제 사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이었습니다. 정희가 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10살, 15살, 20살, 25살, 30살, 35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년 딸이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수연은 35살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림 속 여성이 자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거의 똑같았습니다.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하다가 들어왔다고요. 정희가 괜찮다고 말하며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보던 그림을 봤습니다. 매년 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해서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수연 씨 왼쪽 어깨에 점이 있냐고요? 수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작은 점 3개가 삼각형으로 있냐고요?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 걸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소연이도 그런 점이 있었다고요. 왼쪽 어깨에 있었답니다. 정희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수연 씨가 자신의 딸이 아니냐고요?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 집 딸이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기분은 뭘까요? 이 집이, 이 정원이, 이 장미들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정희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검사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DNA 검사를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해달라고요. 30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잖냐고요. 정희의 눈물이 수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수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이, 절박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3장 과거의 파편.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장미들이 보였습니다. 붉은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미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장미를 만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조심해. 가시가 있어. 어린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예뻐요. 다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예쁘지? 엄마가 매일 돌볼게. 수연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환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정희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생각하고 있냐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너무 닮았다고 했습니다. 소연이랑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이도 맞고 고아원 출신에 기억도 없다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요. DNA 검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했다고요. 수연 씨가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하냐고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이번엔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셋은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 정희, 그리고 수연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체열을 했습니다. 수연의 피와 정희의 피를 채취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요. 정확도는 99.99%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니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정말 없냐고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가끔 꿈을 꾸긴 한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꿈이냐고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장미 향기가 난다고요.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다고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소연이한테 자장가를 불러줬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어떤 노래였냐고요. 정희가 대답하려는데 수연의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 내라는 노래였습니다. 정희는 차를 세웠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은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이 집 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동안 찾던 부모가 바로 여기 있었다면요. 정희는 수연을 보면서 매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딸일까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나는 걸까요? 지우는 병원 업무 중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돌아오는 걸까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언니가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연은 정원에서 정희를 도왔습니다. 함께 장미를 돌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떤 아이였냐고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밝았다고요. 정말 밝고 예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장미를 너무 좋아했다고요. 매일 여기 와서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좋아했다고요.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장가, 동요를 좋아했다고요.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서 아직 못 배웠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백화점에 피아노를 사러 갔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선물로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정희가 흐느꼈습니다. 잠깐이었다고요. 정말 잠깐 눈을 뗐는데 소연이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손을 놓친 그 순간을요. 수연은 정희를 안아줬습니다. 왜인지 이 여인의 슬픔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닷새째 민수가 수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상도 못 해봤다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딸이라면 이 집에서 살아줄 수 있냐고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수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도 휴가를 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연까지 네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DNA 일치율이 99.99%라고요. 모녀 관계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서류를 봤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렸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울먹였습니다. 30년 만이라고요. 그녀는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연아, 우리 소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연은 정의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지우도 함께 안았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조각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수연은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자신한테 정말 가족이 있었다니 말입니다. 정의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30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요. 집에 도착하자 정의는 소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정부 방이 아닌 다른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습니다. 핑크색 벽지에 작은 침대,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소연이 방이라고요. 30년 동안 그대로 뒀다고 했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살 여자아이의 방 그대로였습니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매주 청소했다고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림책, 침대 위에 인형, 장롱 안의 옷들이 보였습니다. 소연이 곰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소연이 제일 좋아하던 인형이라고요. 뽀뽀라고 이름 붙였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인형을 안았습니다. 왠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소연도 함께 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엌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요? 소연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김치찌개를 좋아했다고요. 오늘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였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한술 떠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맛을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소연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했다고요. 식사 후 민수가 서재로 소연을 불렀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소연의 물건들이라고요. 어렸을 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여러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작은 옷, 신발,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둘이 찍혀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소연과 쌍둥이 동생이라고요. 지우 엄마라고 했습니다. 소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쌍둥이냐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이란성 쌍둥이였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언니였다고요. 소연은 사진을 가만히 봤습니다. 쌍둥이라니요. 그래서 지우와 이상하게 익숙했던 거였구나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 엄마는 소연을 찾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선했다고요. 지우만 살았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니 말입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고요. 민수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연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7장 기억의 조각들.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방에서 잤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방에서 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잠이 들자 꿈을 꿨습니다.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백화점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이 놓쳐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린 소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애가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린 소연이 엄마를 찾는다고 울먹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찾아준다고요.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린 소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꿈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남자가 자신을 데려간 걸까요? 아침이 되자 소연은 정희를 찾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자신을 데려간 사람이 있었다고요. 꿈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남자였다고요. 중년의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경찰에 말해야 한다고요. 30년 전 사건이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경찰이 왔습니다. 소연은 진술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것들을, 꿈에서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사건 기록을 찾아보겠다고요. 당시 CCTV 영상도 일부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와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연과 부모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소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다가와 손을 잡고 데려갔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에서 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신원을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자신을 데려간 걸까요? 왜 데려간 걸까요?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다고요. 보호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가족에게 적응해 갔습니다. 정희는 매일 소연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소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정희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떤 날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말해줬습니다. 돌잔치 사진도 있었습니다. 소연이 엄청 많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걸음마 했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둘이 정말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사진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낯선 아이였지만 동시에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소연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외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없었던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다고요. 매일 소연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걱정했다고요. 소연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소연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됐다고요. 지우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쌍둥이 자매였던 엄마를 닮아서인지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쇼핑 가자고요. 소연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언니 옷 사준다고요. 언니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소연은 불안했습니다. 백화점이라니요. 30년 전 잃어버진 곳이었습니다. 지우가 눈치챘습니다. 언니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불안하다고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나가도 된다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요. 둘은 함께 쇼핑을 했습니다.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화장품도 샀습니다. 평범한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정말 좋다고요.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데려갔을까요?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당시 백화점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현재 60대라고 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수감 중이라고요. 다른 범죄로요. 소연과 부모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강민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창 너머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소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꿈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데려간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소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왜 자신을 데려갔냐고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0년 동안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했습니다.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안다고요. 하지만 자신도 사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사정이냐고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간 이식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을 팔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장기 밀매단에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정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나쁜 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연을 넘기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였다고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 놔뒀다고요. 익명으로요. 최소한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강민호의 딸은 어떻게 됐냐고요?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죽었다고요. 결국 간 이식을 못 받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강민호도 울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려다가 소연을 잃게 만들었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소연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됐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소연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소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민호를 용서해야 할까, 미워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우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희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온 것이 엄마에게 스트레스였을까요? 정희는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드렸냐고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렇다고요. 너무 행복해서 몸이 못 따라가나 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소연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계속 여기 있는 게 맞을까요? 엄마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민수가 딸을 불렀습니다.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요. 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엄마는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꿈이 이루어져서 그렇다고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민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고요. 다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1장 내면의 갈등. 소연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김수연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박소연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자신이 친부모를 찾았다고요. 원장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다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소연이 누구든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김수연이든 박소연이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찾냐고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라고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정의가 회복되자 모든 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이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30년 만에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정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4사람이 모였습니다. 민수, 정희, 소연, 지우가 함께 섰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평범한 가족처럼요. 지우가 음식을 권했습니다. 언니에게 이거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맛있다고요. 소연이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맛있다고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 하고 싶냐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정원 가꾸고 싶다고요. 엄마랑 같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고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가 추가 진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다시 교도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부르냐고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사실 소연이 장기 밀매단에 팔려갈 뻔한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밀매단이 소연의 가족을 노렸다고요. 소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가 부자라고요. 그들이 소연을 납치하려고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우연히 먼저 데려간 거라고요. 소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밀매단은 아직도 활동 중이라고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사설 탐정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조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을 노리는 조직이라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냐고요?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최근에도 사건이 몇 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불안해졌습니다. 소연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의가 당부했습니다. 당분간 혼자 외출하지 말라고요. 소연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편의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잠깐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소연 씨냐고 불렀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옆 동네에 산다고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급하다고요. 소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앞을 막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자고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비켜달라고요. 그러자 한 남자가 소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안 다치게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소연이 발버둥쳤습니다.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경비원들과 함께였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딸한테서 손 떼라고요. 남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남자들은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소연 씨를 노린 게 맞다고요.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회의를 했습니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잠시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게 어떻냐고요. 경찰이 조직을 소탕할 때까지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도망칠 수는 없다고요.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과 협력하면 된다고요.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소연을 미끼로 조직원들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각오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작전 당일이었습니다.
소연은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경찰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소연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길 좀 물어봐도 되냐고요. 남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소연을 에워쌌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라고요. 한 명이 소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모두 손 들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지만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미리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소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아지트까지 급습했습니다. 전체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배후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요.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조직 소탕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연과 가족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냐고요? 정의가 대답했습니다. 기적 같다고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딸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안전해졌다고요. 기자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어떠냐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기적 같다고요. 가족을 찾았고 정체성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도 연락해 왔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소연의 이야기는 희망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박소연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원예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대학이 어떠냐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학생들이랑 어떻게 지내냐고요?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좋다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엄마와 함께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 장미 정말 예쁘다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새로 심은 거라고요. 노란 장미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노란 장미의 의미가 뭐냐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우정과 기쁨이라고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딱 지금 우리 같다고요. 모녀는 웃으며 함께 정원을 가꿨습니다. 어느 주말 소연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연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응이라고요. 언니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찾았다고요.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가족 찾을 수 있냐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난다고요. 소연은 고아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소연은 강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용서하러 왔다고요. 강민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강민호를 용서하러 왔다고요. 강민호도 아픈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딸을 살리려고 필사적이었다고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잘못했다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강민호가 잘못한 거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강민호의 딸분이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요.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소연도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소연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민수, 정희, 지우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원장 선생님까지 오셨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요. 소연이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학사모를 썼습니다.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박수쳤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31년 걸렸지만 결국 해냈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녁에는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큰 식당을 빌렸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왔습니다. 모두가 외쳤습니다. 건배라고요. 소연이의 졸업과 가족의 재회를 위하여 말입니다. 술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뭐냐고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정말 좋다고요. 소연도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19장 장미정원. 소연은 대학 졸업 후 작은 화원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소연의 정원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운영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꽃을 키우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소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요. 장미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쁜 장미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소연의 정원을 좋아했습니다. 꽃도 예쁘고 사장님도 친절했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 정원 이름이 소연의 정원이냐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자신의 이름이라고요. 손님이 또 물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냐고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있다고요. 30년 만에 찾은 자신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은 감동했습니다. 소연의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엄마와 함께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장미 많이 팔렸다고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키운 장미가 제일 인기 있다고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도 잘 키운다고요. 엄마 딸이니까요. 모녀는 웃으며 함께 일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이제 40살이었습니다.
화원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지점도 냈습니다. 지우가 감탄했습니다. 대박이라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라고요. 소연이 정의를 받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장미를 가꾼 그 정성이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은 다시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30년 전 그곳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지만 결국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손을 잡고 백화점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가족을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모두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자신들도 사랑한다고요. 그날 저녁 집 정원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장미들이 만개했습니다. 붉은 장미, 노란 장미, 하얀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 정원이 정말 예쁘다고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30년 넘게 가꾼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기다림이 만든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장미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장미들처럼 자신도 30년을 기다려서 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고맙다고요. 매일 이렇게 장미 돌봐줘서요. 30년 동안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소연은 자신의 딸이니까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자신의 딸이라고요. 이제는요. 모녀는 안았습니다. 장미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은 평화로웠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줍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장미를 돌보며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 때로는 1년, 때로는 30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봄은 옵니다. 장미가 피듯이 희망도 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